마피아 럭키 루치아노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20세기 동안 마피아 가족은 미국 전역에서 군림하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수했지만 럭키 루치아노만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루치아노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모아봤습니다. 안토니오 루카니아와 로살리아 카포렐리 사이에서 태어난 럭키 루치아노의 본명은 살바토레 루치아나였습니다. 그는 1897년 11월 24일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태어났으며 3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바토레의 줄임말인 살 또는 셀리가 남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이름을 살바토레에서 찰스로 바꿨고 그 때문에 친구들이 늘 그를 놀려댔다고 합니다. 루치아나의 루치아노는 미국인들이 전자를 발음하기 더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찰스 루치아노가 어떻게 럭키라는 별명을 얻었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1929년 한 무리의 남성들에게 철저하게 구타당하고 목이 베인 채로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도박에서 엄청난 운이 좋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일부는 그의 이름인 루치아노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럭키 루치아노는 거래를 강화하기 위해 정통 유대인인 사무엘 레드 레빈이라는 최애 암살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암살자는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공연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할 때는 기도하고 나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카스텔란 말의 전쟁으로 유명한 조 마세리아와 살바토레 마란자노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자 럭키 루치아노는 리더로서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마세리아 밑에 있었지만 루치아노는 보스의 암살을 계획하여 보스 중의 보스라는 마피아 가문의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루치아노는 마세리아가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유혈 사태는 경찰로부터 더 많은 압박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스 중의 보스가 제거되면서 럭키 루치아노가 지배적인 인물이었지만 모든 마피아 가문의 우두머리가 동등한 발언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윗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염려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럭키 루치아노는 미국의 지하 세계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북마크, 불법 도박, 사채업, 마약 밀매, 갈취와 같은 수익성이 높은 범죄 조직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제했습니다. 조 마세리아의 암살을 성공적으로 계획한 후 럭키 루치아노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카포 디 투티 카피 또는 대부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야심찬 도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 미국에서 친구들이 보내준 돈이 줄어들자 럭키 루치아노는 자신의 삶과 거래에 관한 영화를 제작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 프로듀서 마틴 고시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다른 플레이어들이 루치아노의 계획을 눈치챈 후 그들은 루치아노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습니다. 럭키 루치아노의 첫 번째 갱단은 5포인트 갱이었습니다. 주로 아일랜드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뉴욕 로어 맨해튼의 5포인트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갱단은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조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던 다른 유대인 청년들에게 주당 10센트를 받고 경비를 제공했습니다. 192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은 미국에서 주류의 생산, 운송,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주법으로 불리는 이 시대에는 럭키 루치아노가 권력을 잡는 등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많은 미래의 마피아 지도자들을 만나고 연결하여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했으며 더 큰 범죄 집단이 인정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그는 마약 거래를 시작하여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럭키 루치아노는 대열을 뚫고 이름을 알린 후에도 조용히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무분별하게 언급되는 것을 싫어했고 아이를 갖지 않았으며 공개적인 모임도 피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어느 정도는 그가 게임에서 장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935년 토마스 듀이가 매춘 공갈 사건의 수석 수사관으로 임명되기 전 럭키 루치아노와 같은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뇌물을 주곤 했습니다. 듀이는 부패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근무했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럭키 루치아노는 너무 강력해져서 강제 매춘 네트워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꾼들은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데려와 강간하여 그들의 순수함과 도덕성을 없애고 마약을 먹인 후 매춘을 시켰습니다. 여성들은 매춘으로 번 돈으로 다시 범죄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었고 럭키 루치아노는 체포되어 기소되고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럭키 루치아노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죄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보좌관 대행에게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범죄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1937년 보좌관이 이를 그만두고 도주했을 때에도 럭키 루치아노는 코스텔로를 찾아 새로운 임시 보스로 임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럭키 루치아노가 감옥에 있을 때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1942년 미 해군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위협에 직면했고 보복이 필요했습니다. 럭키 루치아노가 해안가를 잘 이해하고 통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장교들은 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루치아노는 구체적인 대가 없이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럭키 루치아노 사이에 그의 석방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지만 해군이 그의 정보를 이용해 적을 상대로 성공을 거두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946년 토머스 듀이는 마지못해 그의 석방을 승인했지만 범죄자를 이탈리아로 추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추방 후 이탈리아에서의 생활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고 이전과 같은 자원과 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멕시코와 쿠바를 통해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었고 그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1962년 럭키 루치아노는 불운하게도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시신은 미국으로 이송되어 묻혔고 현재까지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킥에스펙트닷컴을 참고했습니다.